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누군가의 시선 하나에 잠 못 이루고 있다.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다. 당신은 반응하는 기계가 되어버렸다.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기분을 결정한다.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삶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에너지는 새어나가고 있다. 당신의 힘은 흩어지고 있다. 당신의 시간은 증발하고 있다. 1년 후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고통을 겪고 싶은가? 5년 후에도 남의 눈치만 보며 살고 싶은가? 아니면 지금 당장 변하고 싶은가? 앞으로 이 영상에서 당신에게 보여줄 것은 간단하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강력한 방법들. 감정적 거리를 두는 구체적인 기술들. 타인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 훈련법.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다. 이것은 전략이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다. 이것은 통제다. 준비됐는가? 1번. 감정적 거리두기의 힘. 당신은 지금까지 감정의 노예로 살아왔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면 분노한다. 비판하면 상처받는다. 무시하면 절망한다. 이것이 당신이 선택한 삶인가? 감정적 거리두기는 억제가 아니다. 통제다. 당신의 내면에 불침번을 두는 것이다. 외부의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당신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상상해보라. 누군가 당신에게 독설을 퍼부었다. 과거의 당신이라면 즉시 반응했을 것이다. 화를 내거나 변명하거나 반박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당신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관찰한다. 그들의 말이 당신을 관통해 지나간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힘이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공격자는 당황한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기대했다. 당신의 분노를, 당신의 변명을, 당신의 약함을 기다렸다. 하지만 당신은 침묵한다. 당신은 바위가 된다. 파도가 아무리 세게 쳐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한 남성이 있었다. 사업에서 거대한 손실을 당했다. 수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절망할 것이라 예상했다. 술에 빠지거나 분노하거나 포기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그는 손실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데이터로 받아들였다. 정보로 받아들였다.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였다. 그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었다. 결과와 자신을 분리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 남성은 조용히 계획을 세웠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연구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분노에 눈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다. 2년 후 그는 이전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거리두기가 그를 구원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적이 아니다. 하지만 통제하지 않으면 당신을 파괴한다. 감정적 거리두기는 당신에게 선택권을 준다. 반응할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충동적으로 행동할 것인가? 전략적으로 움직일 것인가?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를 생각해보라. 과거의 당신은 즉시 방어 모드로 들어갔다. 심장이 뛰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논리는 사라졌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당신은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동시에 관찰한다. 이것이 진실인가? 건설적인가? 그들의 의도는 무엇인가? 거리두기는 당신에게 시간을 준다. 생각할 시간을, 평가할 시간을, 선택할 시간을.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최선의 선택은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침묵은 무기다. 당신이 말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닫게 된다. 당신이 방어하지 않을 때 그들의 공격은 허공을 가른다. 당신이 화내지 않을 때 그들의 도발은 힘을 잃는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다. 전략이다. 당신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여전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단지 감정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뿐이다. 실패 역시 마찬가지다. 실패를 개인적인 패배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무너진다. 하지만 실패를 데이터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성장의 연료가 된다.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가? 무엇이 효과가 없었는가? 다음에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감정적 거리두기는 당신을 냉정하게 만들지 않는다. 명확하게 만든다. 당신을 무감각하게 만들지 않는다. 강하게 만든다. 당신을 고립시키지 않는다. 자유롭게 만든다. 세상은 당신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분노를, 당신의 절망을, 당신의 약함을.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 당신은 다른 규칙으로 살고 있다. 당신만의 규칙으로. 2번, 통제를 위한 마음 훈련. 당신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배신하고 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 재생하고 미래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현재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을 그대로 둘 것인가? 마음 훈련은 선택이 아니다. 생존이다. 당신이 마음을 훈련하지 않으면 마음이 당신을 훈련한다. 두려움으로, 의심으로, 혼란으로. 첫 번째 무기는 멈춤이다. 감정이 치솟는 순간 반응하기 전에 멈춘다. 3초만 멈춰라. 숨을 들이쉬고 상황을 관찰하고 선택하라. 이 3초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의 첫 번째 파도에 휩쓸린다. 분노가 치밀면 즉시 소리를 지른다. 두려움이 엄습하면 즉시 도망간다. 슬픔이 밀려오면 즉시 포기한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다. 당신은 파도를 관찰한다. 그리고 선택한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했다고 상상해보라. 과거의 당신이라면 즉시 방어하거나 반격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멈춘다. 이 비판이 타당한가?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3초의 멈춤이 당신을 현명하게 만든다. 두 번째 무기는 시각화다. 매일 아침 가장 침착한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비판받아도 미소 짓는 자신을,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자신을. 이 이미지를 마음에 새겨라. 당신이 시각화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 당신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당신이 침착한 자신을 반복해서 시각화하면 실제 상황에서도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 프로 선수들이 경기 전에 무엇을 하는가? 완벽한 플레이를 머릿속으로 반복한다. 성공하는 모습을, 승리하는 모습을 그려본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매일 성공하는 자신을 시각화하라. 세 번째 무기는 재구성이다. 모든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라. 모든 실패를 배움의 자료로 받아들이라. 모든 비판을 개선의 신호로 해석하라. 당신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과거의 당신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한탄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다르게 질문한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것이 나를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질문을 바꾸면 답이 바뀐다. 답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뀐다. 네 번째 무기는 집중이다. 한 번에 하나씩만 생각하라. 과거를 후회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현재 이 순간, 이 문제, 이 기회에만 집중하라. 당신의 에너지는 유한하다. 여러 방향으로 흩어뜨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하지만 한 점에 집중하면 바위도 뚫을 수 있다. 레이저처럼 집중하라. 다섯 번째 무기는 반복이다. 한 번의 훈련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매일, 매 순간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한다. 침착함을 연습하라. 집중을 연습하라. 긍정적 사고를 연습하라. 근육을 키우려면 매일 운동해야 하듯 마음을 강하게 만들려면 매일 훈련해야 한다. 하루 빠뜨리면 하루만큼 약해진다. 하루 훈련하면 하루만큼 강해진다.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당신을 정의한다. 약한 사람은 실패를 자신의 무능함으로 해석한다. 강한 사람은 실패를 다음 성공을 위한 정보로 받아들인다. 당신이 사업에서 실패했다고 해보자. 약한 마음은 말한다. 나는 사업에 재능이 없어. 하지만 훈련된 마음은 분석한다. 어떤 결정이 잘못되었는가? 시장을 잘못 읽었는가? 실행에 문제가 있었는가? 다음에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같은 실패, 다른 해석, 다른 결과. 당신의 마음은 정원과 같다. 방치하면 잡초가 자란다. 의심의 잡초, 두려움의 잡초, 절망의 잡초가. 하지만 매일 가꾸면 아름다운 꽃이 핀다. 자신감의 꽃, 희망의 꽃, 성공의 꽃이. 어떤 정원을 만들 것인가? 훈련받지 않은 마음은 원시인과 같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다. 하지만 훈련받은 마음은 숙련된 전사와 같다. 침착하고 전략적이고 목적의식이 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반응하는 사람인가? 행동하는 사람인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인가?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인가? 선택은 매 순간 주어진다.
그리고 선택의 누적이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3번. 사고와 내면 현실의 영향.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이 된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다. 과학적 사실이다. 당신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당신이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당신의 신경회로를 형성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돌고 있는가? 불안인가? 희망인가? 의심인가? 확신인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가? 성공에 대한 기대인가?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업이 망했고,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달랐다. 그는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으로 봤다. 손실을 저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움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내면 현실은 외부 상황과 달랐다. 매일 아침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나는 더 현명해졌다. 나는 더 강해졌다. 이 경험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오히려 나를 단련시킨다. 그는 무엇을 했는가? 그는 실패를 분석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해부했다. 어떤 결정이 잘못되었는가? 어떤 신호를 놓쳤는가? 어떤 원칙을 무시했는가? 그는 실패를 대학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계획을 세웠다. 작은 단계부터 시작했다. 거창한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목표들을.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큰 그림이 있었다. 다시 성공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다. 또 실패할 것이다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그의 내면 현실에서는 이미 성공하고 있었다. 외부의 소음은 그의 신념을 흔들 수 없었다. 2년 후 그는 이전보다 더 큰 성공을 거뒀다. 사람들은 놀랐다.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물었다. 그는 답했다. 나는 마음속에서 먼저 성공했다. 현실은 그저 따라온 것뿐이다. 당신의 내면 현실은 무엇인가? 당신이 매일 자신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운이 없어. 나는 재능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당신은 실패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배우고 있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성공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다. 씨앗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집중하는 것을 찾는다. 문제에 집중하면 더 많은 문제를 발견한다. 기회에 집중하면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한다.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것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의도적으로 해결책에 집중하라. 의도적으로 가능성에 집중하라. 의도적으로 성장에 집중하라. 그러면 당신의 뇌가 그것들을 찾아낼 것이다. 내면의 평정이 외적인 결과를 만든다.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행동도 혼란스럽다. 마음이 명확하면 행동도 명확하다. 마음이 확신에 차면 행동도 확신에 찬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두 가지 선택이 있다. 피해자가 될 것인가, 창조자가 될 것인가, 상황에 반응할 것인가, 상황을 활용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들은 모두 내면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현실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마음속에 그렸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일관되게 행동했다. 에디슨은 1000번 실패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전구를 발명하고 있었다. 링컨은 선거에서 여러 번 패배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대통령이었다. 당신의 내면 비전은 무엇인가?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현재 상황은 일시적이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 현실은 영구적이다.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라. 오늘 나는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채웠는가? 내일은 어떤 생각으로 시작할 것인가? 생각을 선택하라. 그러면 운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4번. 의식적인 무관심의 힘. 당신은 지금까지 모든 것에 신경 써왔다. 동료의 시선에, 상사의 기분에, 친구의 평가에, 낯선 사람의 반응에. 당신의 에너지가 1000개의 방향으로 흩어져 왔다.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의식적인 무관심은 냉정함이 아니다. 지혜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다. 당신의 에너지를 가치 있는 곳에만 투자하는 전략이다. 지금부터 질문을 하나 하라. 이것이 5년 후에도 중요할까? 동료가 당신을 비판했다. 5년 후에도 중요할까?
친구가 당신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한다. 5년 후에도 중요할까? 낯선 사람이 당신을 이상하게 쳐다본다. 5년 후에도 중요할까? 대부분의 답은 아니오다. 그렇다면 왜 지금 신경 쓰는가? 왜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가? 왜 평정을 깨뜨리는가? 의식적인 무관심은 선택이다. 당신이 무엇에 반응할지, 무엇을 무시할지 선택하는 것이다. 모든 자극에 반응하는 것은 약함이다.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힘이다. 한 CEO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의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언론은 그를 맹비난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투자자들은 압력을 가했다. 모든 사람이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조용했다. 언론의 비판에 반박하지 않았다. 투자자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다. 직원들의 불안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는 한 가지에만 집중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사람들은 그가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는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단지 중요한 것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이다. 6개월 후 회사는 회복했다. 1년 후에는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 그의 의식적인 무관심이 회사를 구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세상은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한다. 소셜미디어는 당신의 시간을 빼앗으려 한다. 가십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려 한다. 불필요한 드라마는 당신을 혼란에 빠뜨리려 한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다. 당신은 선택한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이 가치 없는지. 의식적인 무관심은 3단계로 실천한다. 첫째, 평가하라. 이 상황이 당신의 목표에 도움이 되는가? 당신의 성장에 기여하는가? 당신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가? 답이 아니오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둘째, 거리를 두어라. 물리적으로 멀어질 수 없다면 정신적으로 멀어져라. 그 상황을 관찰하되 참여하지는 마라. 구경꾼이 되어라. 셋째, 에너지를 재투자하라. 그 상황에 쓸 뻔한 에너지를 중요한 일에 사용하라. 목표 달성에, 관계 개선에, 자기 개발에. 이것이 의식적인 무관심의 실천법이다.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눈치챌 것이다. 왜 반응하지 않는가? 왜 신경 쓰지 않는가? 라고 물을 것이다. 하지만 설명하지 마라. 설명은 에너지의 낭비다. 당신의 평정이 답이다. 당신의 집중이 증명이다. 당신의 성과가 설득이다. 의식적인 무관심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는다. 왜인가? 그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타인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다. 당신이 모든 것에 신경 쓸 때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에만 신경 쓸 때 모든 것이 더 잘 된다. 이것은 역설이 아니다. 자연의 법칙이다. 태양은 모든 곳을 똑같이 비추지 않는다. 집중된 빛만이 불을 만든다. 당신의 관심도 마찬가지다. 집중된 관심만이 결과를 만든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무관심해져라.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는 관심을 끊어라. 그리고 중요한 것들에는 깊이 관심을 가져라.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5번, 비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비판이 당신을 공격할 때마다 당신은 무너져 왔다. 방어하고 변명하고 반박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해왔다. 이제 그 패턴을 깨뜨릴 시간이다. 모든 비판이 같지 않다. 어떤 비판은 금이고 어떤 비판은 쓰레기다. 금을 찾으려면 쓰레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누가 당신을 비판하는가? 성공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인가? 당신보다 앞서 있는 사람인가? 뒤처져 있는 사람인가? 당신의 성장을 원하는 사람인가? 당신의 실패를 바라는 사람인가? 출처가 비판의 가치를 결정한다. 존경하는 멘토가 당신의 부족함을 지적한다면 그것은 선물이다. 받아들여야 할 피드백이다. 하지만 질투심에 가득 찬 동료가 당신을 깎아내린다면 그것은 소음이다. 무시해야 할 잡음이다. 한 젊은 기업가가 있었다. 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너무 위험하다. 실패할 것이다. 현실을 바라라는 말들이. 그는 처음에는 흔들렸다. 비판자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다.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성공한 기업가는 없었다는 것을. 그들은 모두 안전한 길만 걸어온 사람들이었다. 위험을 감수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다. 실패해 본 적 없는 대신 성공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는 선택했다. 그들의 비판을 무시하기로. 대신 그는
성공한 기업가들을 찾아갔다. 그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들의 피드백은 달랐다. 구체적이고 건설적이고 경험에 바탕한 것이었다. 그는 그 조언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성공했다. 비판을 받았을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멈추는 것이다. 즉시 방어하거나 반박하지 마라.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라.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평가하는 것이다. 이 비판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선택하는 것이다. 받아들일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배울 것이 있다면 배우고 없다면 잊어버려라.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비판은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당신의 행동이나 결정에 대한 의견일 뿐이다. 당신이 그림을 그렸는데 누군가 색깔이 이상하다고 비판했다고 해보자. 그것이 당신을 화가로서 실격시키는가? 아니다. 다음 그림에서 색깔을 다르게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화가로서 재능이 없나 보다. 이것이 함정이다. 행동과 정체성을 분리하라. 당신의 가치는 한 번의 실수나 부족함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건설적인 비판은 환영하라. 그것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하지만 파괴적인 비판은 거부하라. 그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 뿐이다. 어떻게 구분하는가? 건설적인 비판은 구체적이다. 당신의 프레젠테이션에서 데이터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말한다. 파괴적인 비판은 모호하다. 당신은 프레젠테이션을 못한다라고 말한다. 건설적인 비판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다음에는 그래프를 더 많이 사용해보라고 조언한다. 파괴적인 비판은 문제만 지적한다. 어떻게 개선할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건설적인 비판은 성장을 위한 것이다. 당신이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 파괴적인 비판은 공격을 위한 것이다. 당신이 기분 나빠지기를 바란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오는 건설적인 비판만 받아들여라. 나머지는 귀를 막아라. 당신이 비판을 무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비판자들은 당황한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기대했다. 당신의 분노를, 당신의 변명을, 당신의 약함을. 하지만 당신이 침묵하면 그들의 말이 공허하게 울린다. 그들의 공격이 허공을 가른다. 그들의 독설이 힘을 잃는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다. 반응하지 않는 힘이다.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이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비판받지 않는다. 무언가를 하는 사람만 비판받는다. 비판을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라. 쓰레기는 버리고 금은 간직하라. 6번. 압박 속에서 침착함 유지하기. 압박이 당신을 짓누를 때 당신은 무너져 왔다. 마감일에 쫓기면 패닉 상태가 되고 위기 상황에서는 판단력을 잃고 갈등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반응해 왔다. 이제 그 패턴을 바꿀 시간이다. 압박은 피할 수 없다. 삶의 일부다. 하지만 압박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선택할 수 있다. 무너질 것인가, 더 강해질 것인가. 진정한 힘은 압박 속에서 드러난다. 상상해보라.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마감일은 코앞이고 팀원은 실수를 했고 클라이언트는 불만을 표한다. 과거의 당신이라면 어떻게 반응했겠는가? 아마 목소리를 높였을 것이다. 책임을 전가했을 것이다. 변명을 늘어놓았을 것이다. 그리고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다르다. 당신은 멈춘다. 숨을 고른다. 상황을 파악한다. 그리고 행동한다. 이것이 압박 속에서의 리더십이다. 한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응급실에서 일하는 그는 매일 생사가 걸린 상황에 직면했다. 환자가 의식을 잃고 들어오고 가족들은 울부짖고 간호사들은 지시를 기다린다. 만약 그가 압박에 굴복한다면 환자는 죽을 수 있다. 가족들은 절망할 것이다. 팀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다르다.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다.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명확하게 지시하고 정확하게 처치한다. 그의 침착함이 환자를 살린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는 압박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 동반자로 본다. 압박이 있어야 집중력이 극대화되고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되고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극한의 압력 속에서. 강철은 어떻게 단단해지는가? 뜨거운 불 속에서. 당신도 마찬가지다. 압박이 당신을 단련시킨다.
압박 속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은 준비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미리 생각해보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군인들이 왜 반복 훈련을 하는가? 실제 전투에서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몸이 기억하도록, 자동으로 반응하도록. 당신도 마찬가지다. 평상시에 훈련해야 위급할 때 대응할 수 있다. 두 번째 비결은 호흡이다. 압박을 받으면 호흡이 얕아진다. 산소가 부족해지고 뇌의 기능이 떨어진다. 의식적으로 깊게 숨을 쉬어라. 3초 들이쉬고 3초 멈추고 3초 내쉬어라. 이 간단한 호흡법이 당신을 진정시킨다. 세 번째 비결은 우선순위다. 압박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급해 보인다. 하지만 진정으로 급한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처리하라.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효과를 추구하라. 네 번째 비결은 관점이다. 지금 이 압박이 1년 후에도 중요할까? 10년 후에도 기억될까? 대부분의 답은 아니오다. 관점을 넓히면 압박이 작아 보인다. 다섯 번째 비결은 팀워크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라. 도움을 요청하라. 역할을 분담하라. 함께하면 더 쉬워진다. 압박 속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약하다.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강하다. 감정은 문제를 키우지만 논리는 문제를 해결한다. 당신이 압박 속에서 침착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사람들이 당신을 믿는다. 위기 상황에서 침착한 사람을 보면 안정감을 느낀다. 자연스럽게 리더가 된다. 둘째, 더 나은 결정을 내린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셋째, 결과가 좋아진다. 침착한 대응이 좋은 결과를 만든다. 압박 속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다. 압박을 두려워하지 마라. 환영하라. 그것이 당신을 성장시킨다.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강철처럼 강하게. 압박 속에서 당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7번, 침묵과 전략적 소통의 가치.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말해왔다. 변명하고,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방어해왔다. 당신의 말들이 당신의 힘을 빼앗아갔다. 이제 침묵의 위력을 배울 시간이다. 침묵은 무기다.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다. 누군가 당신을 공격했을 때를 생각해보라. 당신은 즉시 반박했다. 당신의 정당성을 증명하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악화됐다. 당신의 말이 더 많은 공격을 불러왔다. 이제 다르게 해보라. 침묵하라. 그들이 독설을 퍼부어도, 비난을 쏟아내도, 모욕을 가해도 조용히 있어라. 단 한마디도 하지 마라. 그저 바라보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상대방이 당황한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기대했다. 당신의 분노를, 당신의 변명을, 당신의 약함을.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 그들의 공격이 허공을 가른다. 침묵은 거울이다. 상대방의 모습을 그대로 비춘다. 그들의 추악함을, 그들의 어리석음을, 그들의 작은 마음을, 그리고 그들 스스로 그것을 깨닫게 된다. 한 CEO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중요한 회의에서 한 임원이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모든 사람이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화를 내거나 반박하거나 권위를 내세울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조용했다. 그저 그 임원을 바라봤다. 10초, 20초, 30초가 지났다. 회의실은 정적에 빠졌다. 그 임원은 점점 작아 보였다. 마침내 CEO가 입을 열었다. 다른 의견이 있다면 듣겠습니다. 단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바꿨다. 그의 권위는 더욱 강해졌다. 침묵이 그를 승리자로 만들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약해 보인다. 변명이 많은 사람은 죄인처럼 보인다. 설명이 긴 사람은 확신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강해 보인다. 침묵은 신비로움을 만든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한다. 당신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려 한다. 이것이 바로 힘이다.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통제력을 갖는다. 하지만 침묵은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다. 전략적이어야 한다. 언제 침묵해야 하는가? 첫째, 감정이 격해졌을 때,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된다. 침묵하고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라. 둘째, 상대방이 실수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면 방해하지 마라. 침묵하며 지켜보라. 셋째,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때 성급한 대답보다 신중한 침묵이 낫다.
충분히 생각한 후에 말하라. 넷째, 상대방을 관찰해야 할 때 말하는 사람은 관찰할 수 없다. 듣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운다. 언제 말해야 하는가? 목적이 분명할 때만 말하라.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과를 얻기 위해서,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할 때는 간결하라. 핵심만 말하라. 긴 설명은 힘을 약화시킨다. 짧고 명확한 말이 임팩트를 준다. 질문을 활용하라. 직접적인 공격보다 질문이 더 효과적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 하나가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 침묵과 말 사이의 균형을 찾아라. 너무 조용하면 존재감이 없어 보이고 너무 수다스러우면 가벼워 보인다. 필요할 때 말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침묵하라. 진정한 소통은 말의 양이 아니라 질로 결정된다. 한마디의 정곡을 찌르는 말이 천마디의 헛소리보다 낫다. 사람들은 당신의 침묵을 해석하려 할 것이다. 화난 것인가? 동의하는 것인가? 생각하는 것인가? 그들의 추측은 당신에게 유리하다. 불확실함이 당신의 권위를 높인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라. 어색한 정적을 견뎌라. 대화의 공백을 채우려 하지 마라. 그 공백이 당신의 힘이다. 말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 했다. 현명한 말이다. 침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소통의 달인이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침묵하라. 반응하기 전에 멈춰라. 대답하기 전에 생각하라. 말하기 전에 목적을 확인하라.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힘이 될 것이다. 8번. 일상적인 규율을 통한 정신적 강인함.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알람을 끄고 침대에서 몇 분 더 뒹굴거리는가? 핸드폰을 확인하며 시간을 낭비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하루를 약함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정신적 강인함은 큰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매일, 매 순간, 작은 선택들의 누적이다. 알람이 울릴 때 바로 일어나는 것, 약속한 운동을 하는 것, 미루고 싶은 일을 지금 하는 것. 이런 작은 승리들이 모여 큰 힘이 된다. 당신의 마음은 전장이다. 매 순간 전투가 벌어진다. 규율 vs 방종, 의지 vs 나태, 성장 vs 안주. 어느 쪽이 이길까? 당신이 매일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달려있다. 한 사업가의 아침 루틴을 보자. 새벽 5시에 일어난다. 운동을 한다. 독서를 한다. 명상을 한다. 아침 8시가 되기 전에 이미 3번의 승리를 거뒀다. 하루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이것이 규율의 힘이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보자. 알람을 5번 끄고 일어난다. 급하게 준비하고 출근한다. 커피로 졸음을 쫓고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본다. 하루를 반응으로만 채운다. 이미 3번 패배한 채로 하루를 시작한다. 어느 쪽이 될 것인가? 규율은 근육과 같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진다. 하지만 꾸준히 훈련하면 강해진다. 처음에는 힘들다. 알람이 울릴 때 일어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독서하는 것도 어렵다. 하지만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 습관이 되면 자동이 된다. 자동이 되면 힘들지 않다. 오히려 하지 않으면 이상해진다. 규율의 첫 번째 원칙은 작게 시작하는 것이다. 갑자기 이 시간 운동하려 하지 마라. 10분부터 시작하라. 하루에 100페이지 읽으려 하지 마라. 10페이지부터 시작하라. 작은 성공이 큰 변화를 만든다. 두 번째 원칙은 일관성이다. 매일 하라. 기분이 좋을 때만 하지 마라. 기분이 나쁠 때도 하라. 비가 와도 하라. 바쁠 때도 하라. 일관성이 규율을 만든다. 세 번째 원칙은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것이다. 달력에 체크하라. 앱을 활용하라. 일기를 써라. 자신의 발전을 눈으로 보면 동기가 생긴다. 네 번째 원칙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운동복을 미리 준비해두라. 책을 침대 옆에 놓아둬라. 유혹을 멀리하고 도구를 가까이 둬라. 규율은 고통이 아니다. 자유다. 규율이 있으면 선택권이 생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하루를 통제할 수 있다. 운동하는 사람은 건강을 통제할 수 있다. 독서하는 사람은 지식을 통제할 수 있다. 통제권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정신적 강인함은 위기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평상시에 길러야 한다. 근육을 기르듯이, 기술을 연마하듯이 매일 조금씩 단련해야 한다. 어떻게 단련하는가? 불편함을 감수하라. 쉬운 길 대신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라. 택시 대신 걸어가라. 작은 불편함들이 모여 큰 강인함을 만든다. 미루지 마라. 하기 싫은 일일수록 먼저 하라.
어려운 일일수록 빨리 시작하라. 미루는 습관은 약함을 기른다. 즉시 행동하는 습관은 강함을 기른다. 약속을 지켜라. 자신과의 약속을,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작은 약속부터 큰 약속까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신뢰받는다. 자신도 믿고 남도 믿는다. 고통을 회피하지 마라. 고통은 성장의 신호다. 근육이 아플 때 자라듯이 마음도 힘들 때 강해진다. 고통을 친구로 받아들여라. 정신적 강인함은 천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도 규율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일관되게. 당신의 하루를 규율로 시작하라.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라. 운동하라. 독서하라. 계획한 일을 실행하라. 작은 승리들을 쌓아가라. 한 달 후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더 강한 사람이, 더 확신에 찬 사람이, 더 통제력 있는 사람이. 규율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9번. 거리두기와 목적을 통한 감정적 자유. 당신은 지금까지 결과에 집착해왔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에,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망에,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왔다. 이 집착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이제 놓을 시간이다. 거리두기는 포기가 아니다. 전략이다. 결과에서 거리를 둔다고 해서 노력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노력할 수 있게 된다. 집착이 사라지면 명확함이 온다. 상상해보라. 당신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의 당신이라면 결과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을 것이다. 잘해야 해. 실패하면 안 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다르다.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 하지만 결과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상대방의 반응도, 상황의 변수도, 예상치 못한 일들도 모두 통제 범위 밖이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한다. 당신의 노력을, 당신의 태도를, 당신의 준비를, 나머지는 우주에 맡긴다. 이것이 거리두기다. 한 창업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는 3년간 개발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했다. 모든 것을 걸었다. 시간도, 돈도, 꿈도.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과거에 그라면 무너졌을 것이다. 절망했을 것이다. 자신을 탓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실망은 했지만 절망하지는 않았다. 결과에서 거리를 뒀기 때문이다. 그는 실패를 분석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접근했다. 1년 후 그는 새로운 제품으로 성공했다. 이전에 실패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거리두기가 그를 구원했다. 당신의 가치는 성과로 결정되지 않는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가치다. 성공해도 당신이고 실패해도 당신이다. 결과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이것을 깨달으면 자유로워진다. 더 이상 결과에 목매지 않는다.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간다. 목적이 있으면 거리두기가 쉬워진다. 명확한 목적이 있으면 일시적인 실패나 좌절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진다. 큰 그림에서 보면 작은 문제들일 뿐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목적은 무엇인가? 단순한 성공이나 돈벌이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목적이 명확하면 방향이 생긴다. 방향이 있으면 혼란이 줄어든다. 혼란이 줄어들면 평정이 온다.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다. 첫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여라. 정말로 최악의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 죽을까? 아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최악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둘째, 과정에 집중하라.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과정은 통제할 수 있다. 결과는 통제할 수 없다. 셋째, 감사를 실천하라.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하라. 건강에, 기회에, 경험에. 감사는 집착을 줄여준다. 넷째, 더 큰 관점을 가져라. 1년 후에도 이것이 중요할까? 10년 후에도 기억될까? 관점을 넓히면 문제가 작아 보인다. 다섯째, 불확실성을 받아들여라.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계획은 세우되 집착하지는 마라. 변화에 적응하라. 감정적 자유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에는 깊이 신경 쓰되 결과에는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노력은 하되 성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다.
이런 자유가 있으면 역설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 압박감이 없으니 더 창의적이 된다. 두려움이 없으니 더 대담해진다. 집착이 없으니 더 명확해진다. 거리두기는 무관심이 아니라 지혜다. 목적은 방향성이다. 이 둘이 합쳐지면 감정적 자유를 얻는다. 그리고 이 자유가 진정한 성공을 만든다. 오늘부터 결과에서 거리를 두어라. 과정에 집중하라. 목적을 명확히 하라. 그러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10번. 조용한 행동과 실행.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말해왔다. 계획을 발표하고 의도를 설명하고 목표를 선언해왔다. 하지만 말한 것의 몇 퍼센트를 실행했는가? 선언한 것의 몇 개를 완수했는가? 말이 많은 사람은 행동이 적다. 행동이 많은 사람은 말이 적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조용히 움직인다. 계획을 알리지 않는다. 의도를 설명하지 않는다. 목표를 자랑하지 않는다. 그저 실행한다. 결과로 말한다. 왜 그럴까? 첫째, 말하는 것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설득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 그 에너지를 실행에 써야 한다. 둘째, 말하면 저항을 만난다. 사람들은 당신의 계획을 비판한다.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이런 저항이 당신을 주저하게 만든다. 셋째, 말하면 책임감이 생긴다. 하지만 잘못된 종류의 책임감이다.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지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아니다. 진정한 책임감은 조용히 내면에서 생긴다.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친구들에게도, 가족에게도, 동료들에게도. 그저 조용히 개발을 시작했다. 6개월 후 프로토타입이 완성됐다. 1년 후 첫 번째 고객을 확보했다. 2년 후 사업이 성공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알았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사람들은 놀랐다.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왜 말하지 않았어? 그는 대답했다. 말할 게 없었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것이 조용한 행동의 힘이다. 조용한 행동은 여러 장점이 있다. 첫째, 집중력이 높아진다.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 오롯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 산만함이 줄어든다. 둘째, 창의력이 증가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으니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다. 실험할 수 있다. 셋째, 스트레스가 감소한다. 타인의 기대나 압박이 없으니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다. 자신만의 속도로. 넷째, 신비로움이 생긴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한다. 이것이 권위를 만든다. 하지만 조용한 행동이 게으름은 아니다. 오히려 더 치열해야 한다. 더 집중해야 한다. 더 일관성 있게 실행해야 한다. 말로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는 대신 행동으로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 어떻게 조용히 행동하는가? 첫째, 계획을 비밀로 하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전부 말하지 마라. 일부만, 필요한 부분만 공유하라. 둘째,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마라. SNS에 올리지 마라. 일기에만 기록하라. 자신만 알고 있어라. 셋째, 조언을 구하지 마라. 자신의 판단을 믿어라.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배움이다. 넷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중간 발표는 없다. 완성품만 보여줘라.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눈치챌 것이다. 더 침착해진 것을, 더 집중하는 것을, 더 자신감 있는 것을. 하지만 무엇이 달라진 건지 모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힘이다. 외부의 인정을 거부하라. 칭찬받고 싶은 욕구를,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버려라. 이런 욕구들이 당신을 약하게 만든다. 타인의 승인에 의존하게 만든다. 자기 확신에 의존하라.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당신의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행동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는다. 당신은 어느 쪽이 될 것인가? 오늘부터 조용해져라. 계획을 발표하지 마라. 목표를 선언하지 마라. 그냥 시작하라. 그냥 해라. 결과로 증명하라. 사람들이 당신의 성과를 보고 놀라워할 때, 그때 당신은 깨달을 것이다. 조용한 행동의 진정한 위력을.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듣는 동안 당신의 정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선택한 길이다. 세상은 여전히 당신을 흔들려 할 것이다.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로도. 비판은 계속 쏟아질 것이고 도전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다르다. 당신은 무기를 가졌다. 그 무기는 침묵이다. 거리두기다. 의식적인 무관심이다. 조용한 행동이다. 이것들이 당신을 지킬 것이다. 이것들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 것이다. 당신이 다음번에 누군가의 독설에 직면할 때를 상상해보라. 과거의 당신이라면 즉시 반응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당신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관찰한다. 그들의 말이 당신을 관통해 지나간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다. 반응하지 않는 힘이다. 당신이 다음번에 실패에 직면할 때를 생각해보라. 과거의 당신이라면 자신을 탓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당신은 실패를 데이터로 본다. 배움으로 본다. 다음 성공을 위한 정보로 본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거리두기의 지혜다. 당신이 다음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를 떠올려보라. 과거의 당신이라면 타인의 승인을 구걸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당신은 자기 확신에 의존한다. 당신만의 기준으로 산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감정적 자유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 변화를 멈출 수는 없다. 되돌릴 수도 없다.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고 있다. 더 강한 사람이, 더 침착한 사람이, 더 자유로운 사람이. 세상이 당신을 시험할 때마다 당신은 이 순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달은 이 순간을, 감정적 거리두기의 위력을 발견한 이 순간을. 그리고 당신은 미소를 지을 것이다. 조용한 미소를,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의 미소를.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당신은 행동한다. 당신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당신은 증명한다. 당신은 더 이상 구걸하지 않는다. 당신은 창조한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아무것도 당신을 흔들 수 없는 삶이, 아무도 당신을 조종할 수 없는 삶이, 오직 당신만이 통제하는 삶이. 내일이 아니다. 나중이 아니다.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과거의 약한 자아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강한 자아로 나아갈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하지만 기회는 지금뿐이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다.